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들 두 번째 영상. 앞전 영상에서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귀납 추론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연종을 연역 논증,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게 연역 논증이라고 말씀드렸고, 귀납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는 논증입니다. 그럴듯하게 지지되는 논증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 내지는 보편적인 것에 이르는 것을 귀납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납 논증의 유형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귀납적 일반화, 귀납적 유비, 인과 논증, 권위에 의한 논증, 기호에 의한 논증입니다. 첫 번째로 귀납적 일반화, 사례를 통한 논증입니다. 귀납적 일반화는 주어진 사례들을 토대로 그 사례를 포함하는 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가장 전형적인 귀납 추론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고, 통계 방법도 있었고 앞전 역사를 기술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귤 10개를 먹고 제주도 귤 다 맛있다라고 말하는 거 맛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있다고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흡연자 고등학생 흡연자가 20%다. 이건 이렇게 말하면 20%가 다 핀다고 하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오류 추론할 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 논증은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중간에 비둘기가 들어와도 여러 사례들로 인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그럴듯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전제 수가 아무리 많아도 완전한 타당성에 이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듯함과 개연성을 갖는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지식을 확장시켜준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기존 것을 전제로 기존의 결론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탐구를 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연역 논증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봐도 인간에게 설득은 시킬 수 있겠지만 자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납적 유입입니다. 어떤 사물들이 이 사물 사이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두 사태들, 사물들 또는 또 다른 성질을 공유한다고 추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A에는 A, B, C와 Z라는 성질이 있다. 또 B에는 A, B, C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B에도 Z라는 성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지지하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죠. 확실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유사성이 확보되지 못해 추론의 타당성이 약화되면 그릇된 유비라는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과논증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지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추론하는 경우입니다. 물리적 세계의 인과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나 절대적 확실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태양이 내일 또 뜬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떴기 때문에 내일 또 뜬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흉이 방금 그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내일 태양이 뜬다는 것, 또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는 것은 습관일 수 있겠다. 여기 보겠습니다. 음식이 짜다. 주방장이 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추운 날 밖에 고양이가 떨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동사, 얼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은 섭씨 100도씨에서 증발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추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의 논증의 문제는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그릇된 원인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오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 논증의 이 결론을 철학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개연적이고 확실하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 귀납 논증을 더 선호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확실성이나 필연성, 완전성 같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더 선호합니다. 실제 자연을 관찰해서 보고 싶은 거죠. 권위에 의한 논증입니다. 아까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헤로도토스 또 아우구스티누스, 다윈, 프란시스 베이컨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권위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나 관련 주제에 관련된 신빙성 있는 증언을 토대로
결론을 끌어내는 추론입니다. 앞에서 봤던 여러 앞전 영상에서 봤던 많은 학자들의 책도 막 소개했지 않습니까? 또 신문, 광고, 박사, 선생,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권위 호소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권위에 의한 논쟁인데 여기서 오류는 나오는 오류는 권위에 호소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잘 분석하고 판단을 잘 해야겠죠. 잘 해야 됩니다. 5번 다섯 번째입니다. 기호에 근거한 논증. 어떤 기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호가 상징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추론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사에서도 268년 전쟁이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호로 해놓은 겁니다. 이 절은 어디 사찰 같은데 절에 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몇백 년 된 거다. 1500년에 지어졌다. 그러면 저희들은 1500년에 지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게 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설 추리법, 귀추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귀납 일종인데요. 구체적 사실로부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추론합니다. 전제가 결론을 절대적, 필연적으로 지지하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예를 보겠습니다. 가설 추리법, 귀추법을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인 B군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 이 전제에서 이 사실이죠. 이 사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추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가설 추리. 그 아버지가 부자일 거라는 가설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로또에 당첨됐을 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는 그 차를 렌트했다. 렌트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세워집니다. 귀추되죠. 만약에 이 B군이 나랑 교제하는 사귀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부자이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도둑질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귀추법들이 가능합니다. 이 귀납 추론의 타당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듯합니다.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럴듯한 확보를 하는 유형의 추론입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 전제를 타고 다닌다는 이 가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귀납 추론의 타당성의 확보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연역법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이 때문에 그 타당성 문제로 논리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의해서 확보됐는데 과학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어쨌든 확실성과 개연성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은 필연적인 연역 논증이고 개연성은 귀납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역과 귀납 추론은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올바른 지식에 이르는 기본적인 추론 방법들입니다. 귀납 추론과 달리 연역 추론의 확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는 논리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역 추론을 더 선호합니다. 철학자들은요.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귀납 추론들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입니다. 살펴봤더니 귀납적 일반화에서는 성급한 일반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귀납적 유비에서는 그릇된 유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인과 논증에서는 그릇된 원인의 오류 또 권위에 의한 논증에서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귀납 추론에 허점이 있습니다. 러셀의 거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파블로프처럼 개 실험하지 않습니까? 종을 치고 이 먹이를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위에게 종을 치고 먹이를 줬습니다. 매일 줬는데 종을 치니까 오늘도 이제 먹이를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특별한 손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려는 게 아니고 거위를 먹이로 삼아서 음식으로 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위는 매번 종을 치니까 이제 이번에도 먹이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먹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 오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귀납 추론의 허점을 러셀은 거위 이야기를 통해서 논증했습니다. 이 밥이 돼버린 거죠. 식사가 먹이로 왔다가 남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위 이야기를 통해서 귀납 추론의 허점을 이야기합니다. 귀납 추론의 타당성의 문제는 연역 추론이 갖는 확실성만이 타당성의 척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이 귀납 추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연역 논증도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관찰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관조가 아니고요.
이 연역 추론은 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의 추론인데 실제 과학은 실험하고 관찰합니다. 관찰 실험.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참된 귀납법이라고 말합니다. 관찰 실험. 이 관찰 실험을 따른 사람은 다윈의 진화를 만든 다윈이라는 분도 귀납 추론을 따랐고, 현대에는 이기적 유전자를 쓰신 리차드 도킨슨, 이분도 리처드 돈키스는 다윈의 진화론의 귀납적 방법을 따릅니다. 다윈은 프란시스 베이컨을 따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따르는데 유명한 사람만 말씀드려봤습니다. 귀납 추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 역시 의심이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과학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을 신뢰하는 거죠. 칼 포퍼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가르는 기준은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증 가능성. 과학은 추측과 반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에 접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포퍼라는 분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어쨌든 반증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귀납 추론의 5가지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이 어떤 글들이 귀납 논증이고 연역 논증인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